29기 여성들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선택은 전부 연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아직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알면 왜 연상의 여자들이 연하를 택하는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여성 출연자들의 인터뷰와 자기소개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명씩 깊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추려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와 함께 각 출연자들의 인터뷰 장면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은 영숙이죠. 예고편에서 상당한 미모를 옆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영숙님. 현재 연구 관련된 교수 일을 하고 계시면서 첫인상은 이제 영수님하고 영호님 사이에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영호님께 틀었던 영수님인데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나는 첫인상은 원래 이거였다. 근데 그때는 영호를 골랐다. 자, 뭡니까? 우리 28기? 지금 이제 세너니에서 센엄마가 되신 28기 정수님도 처음에는 뭐 상철이냐 영수냐 했다가 상철 재미없다. 뭐 영수 가겠다 해가지고 첫인상은 영수를 골랐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영수랑 같지만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상철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기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야, 들어와봐 하면서 상철님께 무의식적으로 나를 좀 우선순위에 넣어달라, 혹은 내 우선순위에 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등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끌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영호님을 골랐다가 실제로는 영수님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숙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데프콘이랑 약간 몸 좋은, 약간 우락부락한, 좀 체격 있는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면서 사귈 때는 몸 좋은 사람이지만 결혼은 성격 좋은 사람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수님은 좀 명확하죠. 왜 연하의 남자에게 끌리느냐? 답은 여기 있죠. 몸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약간은 조금 그런 어떤 약간 피지컬한 부분에 많이 꽂히시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영수님은 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 의사 집안이고 나도 좀 이제 펜대를 좀 잡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다더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숙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해야 될까나? 어떻게 보면 제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영숙님이 교수를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좋고 거기서 어떤 삶의 만족을 느끼고 그렇다기보다는요,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이 정도 퀄리티에, 나는 이 정도 클래스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최소한 내 친척들이랑 아니면 내 가족들이랑 비슷하게 내가 교수 정도 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계급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이 광순이처럼 이 정도 클래스의 어떤 진짜 최상류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세다고 저는 많이 영숙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영숙님의 경우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연상의 오빠를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그 집안과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수님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의사 집안이고 나도 이렇고 저렇고 따라서 내 주변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 또한 그녀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계급적인 혹은 그 상류층이나 중류층과 같은 그 문화권에 포용이 될 듯 하면서 한번 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 좋은 사람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몸 좋은 사람이라면 헬스트레이너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야구 선수라든가 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문화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을 택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수님은 무의식적으로 말하죠. 결혼은 성격 좋은 사람과 하고 싶다. 무난무난하게 내 남편 또한 요 어떤 클래스나 요 계급에 맞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한 사람은 이쪽이에요. 즉 미묘하게 본인이 담고 있는 그 클래스를 비틀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숙이 자신이 이제 늘 언급한 것처럼 그 계급론이나 문화권이나 그 어떤 계층에 동화되려고 한다면요,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선박갖고 본인과 같은 그냥 의사 가족이랑 그냥 그 남편이랑 결혼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뭐 변호사를 만나든 의사를 만나든 전문직을 만나든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나는 솔로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계급에 속하기를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 혹은 미묘하게 비틀어버린다, 이것이 제가 연상녀들이 왜 연하남을 택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고의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숙님, 상당히 이번 화의 어떤 중심 메인 서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수와 지금 한따까리를 할 예정인 그런 분이긴 하죠. 예고편에서도 그렇고, 영수의 그런 면에 또 실망했다 해놓고는 또 유머감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잘 될 것처럼 지금 제작진 중에서 분위기를 흘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와 정숙이 밖에 나가서 따로 대화를 했을 때 정숙이 자기도 모르게 천돌의 손을 딱 얹고 굉장히 차분한 눈으로 영수를 바라보는 거 봐서 저는 속으로 글쎄, 재밌었다는 말은, 영수에 대해서 재밌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인 것 같고, 글쎄요, 이런 표정이나 이 표정이거든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이미 정숙과 영수는 한번 균열이 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정숙과 영수와 설령 선택을 한들 다시 처음에 정숙이 영수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 부분,
짜치는 이제 자기소개와 자기자랑 이 부분에 다시 엎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정숙님의 자기소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연애들이 계속 들이댔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로는 나도 여자다 보니까 여린면이 있어서 나도 좀 오빠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숙은 잘 보면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 연애들이 계속 들이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다. 내가 오빠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자꾸 연애들이 생기는데 그거 뭐 어떻게? 라고 하면서요, 본인의 그 선택을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영숙과 유사하죠. 네, 영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성격 좋은 사람과 하고 싶다지만 실제로 영숙은 계속해서 몸 좋은 사람 혹은 자신이 끌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계급론과 굉장히 배치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점에서는 영숙과 정숙 모두 미묘하게 본인의 의식이라든가 생각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오빠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연하들을 계속 만나는 것처럼요, 미묘하게 그녀들은요 머리로는 A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B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연하가 귀엽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귀여운 연하 만나야지 왜 자꾸 오빠를 만나려고 하는 말은 뭐 맨날 이렇게 하냐고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정수님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요 귀걸이 모양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동글동글한 요것. 이거는 이화 예고편에서도 나오고 있는 귀걸이 모습이긴 한데요. 네, 자기소개에서도 정수님은 요런 이제 귀걸이를 차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귀걸이와는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게 정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자, 그렇게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도, 탐정님들도 나는 솔로 다음 기수가 쭉쭉쭉 진행이 될 때 요 귀걸이 모양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영수랑 좀 닮았죠. 영상 특집 가나 나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영수가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숙과 영수가 좀 닮은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수가 영상 특집을 얘기했다. 내가 기획자라면 뭐 어쩌저라는 남 PD의 질문에 대해서 내 손으로 반영한 거다. 저한테 영감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정숙은 내가 젊었을 때는 날렸지 뭐 그런 말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영수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숙이 영숙에게 끌리는 것 또한 본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영수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수님과 영수님하고 두 분 다 모두 이번 화의 메인 서사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자님이죠. 순자님도 비슷하죠. 잘생겼거나 몸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물어본다라고 해서 영숙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죠.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까질 때는 조금 쪽팔리지만 그래도 난 가서 까이더라도 물어본다, 번호 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분 또한 이러한 행위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우리가 여성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인 서사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자님은 영수님을 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 따기가 나오거든요. 호감 반응이에요. 네, 머리 따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호감 반응입니다. 다 같은 일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자, 그 이후에 영수가 짜치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짜치는 자기소개, 자기 자랑할 때도 사람들이 다 표정이 다 굳어지거든요. 뭐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어린 놈이 라고 하면서, 우리 영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린 놈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할 때 순수하게 혼자서 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좀 기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순자는 영수에게 이제 계도를 하고 돌격을 하고 아마 후반부 가서 엎어질 것 같아요. 영수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좀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아틱하고 자기주의적인 면모로 이게 또 다른 면모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번 좀 꼬여지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러한 그 순자의 모습은, 자, 환승연애라고 하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현재 방영이 되고 있는 요 프로그램에서요, 요 아래에 있는 이 지연님의 행동과 좀 유사합니다. 네, 요 분이거든요. 덮어두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도 보면은 지금 옆에 있는 이 원규님한테 몰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규님은 계속해서 신체 언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연님에 대해서 그렇게 끌려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지연님은 1화 때부터 11화까지 계속 일편단심 원규만 이제 부르짖어요. 그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원규라고 하는 사람에 꽂힌 걸까,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에 사랑에 빠진 걸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영수에 대해서 덮어두고 좋아하고 다들 기겁을 하고 있는데, 영수의 이런 자기소개에 대해서 혼자서 좋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순자 또한 영수의 일부분만 보고 그 안에 비쳐있는 자기 자신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느낌과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순자도 잘 정리를 하면은 공통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몸 좋은 사람, 잘긴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꽂혀서 들이댄다. 즉 뭡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표준적인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고, 영숙과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틀을 벗어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잘 들어보니까 순자님도 그렇고 앞에 있는 그 영숙님, 정숙님 모두가 어떤 공통점이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에 주목을 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자님 미리 보기에서 아주 빡센 말을 하죠. 저 어린 놈이 자꾸 결제 안 해 하는 등 굉장히 좀 약간 남성적인 부분도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나보다 예쁜 여자 많이 만나겠지만 자, 이 말 뭡니까? 실제로 지금 반팔인 거 봐서는 전 영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영호 영자가 자꾸 이제 결혼 커플이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반팔 티를 하든가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고, 그리고 또 주변에도 목격담 같은 게 있겠죠. 소문이라는 게 이유 없이 나지 않으니까 저는 그 소문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60%에서 70%의 가능성으로 영호 영자가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보고는 이유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후반부에서 바베큐 구워주는 신에서 그 영호님이 좀 약간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그 댁의 아래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고생도 하고 하면서 먼저 나서가 오이도 구워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원만한 이제 플러팅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영수는 또 그걸 갖고 우리 플러팅의 원이 이제 꼽주고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자가 그런 영수를 좀 귀여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때 영호가 순간적으로 난 이상하게 누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할 때 딱 옆을 보더라고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25기 미경님 때도 그렇고, 네, 우리 25기 미경님 순식간에 원래는 관심 있는 사람 2명이었다가 자기소개 때 3명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영수가 있는 쪽을 바라보거든요. 25기 영수.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형을 얘기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 얘기할 때 그 관심 있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사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솔로나 이전 기수나 혹은 지금 기수를 볼 때 그 이후에 자기소개를 할 때도 자기소개 때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 2명이다 누굽니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그 관심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 29기도 아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법칙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 표현할 때요, 다른 대사를 줄 때는 계속해서 저는 정수님을 바라보아서 영호가 정수님한테 관심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표면상으로는 그렇고 무의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끌릴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시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때도 영호님이 정수님께 관심이 있었으면 난 누나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정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 영자님 빡세죠. 어린 놈이 저 결제 안 해라고 하는 등 이분의 성격도 네, 상당히 적극적이고 무엇보다도 27기 순자님이 했던 것처럼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남자를 향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럼 순자는 앞에 있는 사람, 영자는 좀 않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는 네,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미 끝났죠. 굉장히 선이 굵죠. 네, 선이 약간 굵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여장부에 가까운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요 언니도 좀 약간 세런니 스타일이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런인지 아니면 세런 오브 세런니 왕언니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세런니에 넣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세런니 중에서도 가장 센 왕언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옥수님이 이제 자기소개하는 부분인데, 자, 미리 보기에서 이제 질질 짜죠. 땡땡님 알게 되어서 좋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정이 많이 쌓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우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포콘 MC가 얘기를 해요. 아, 또 누가 또 울렸나 보다.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제 상철님인 것 같고, 영철님 아니면 상철님인 것 같고, 현재까지는 이제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상철님인 것 같아요. 상철과 옥순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철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좀 부담을 느껴서 펑펑펑 우시는 것 같고,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27기 때도 많이 봤고 그 이전의 기수에서도 많이 봤죠. 자, 27기 정수님도 당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27기 영철과 이제 한따까리 하지 않습니까? 27기 영철이 이제 하면 안 되는 짓인 옆담화 뒷담화를 막 시전해서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그립고 눈물 나고 막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하면서 막 울어요. 이와 같이 질질 짜면 지금도 땡땡이 알게 돼서 좋지만 하면서 질질 짜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오지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운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 27기 정숙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옥수님도 아마 혼자 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옥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 결이 다른 앞에 있는 여성들보다는 세진 않아요. 옥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시선은 남피디를 보지 않고 아래로 가고 있으며 이 손은 자기도 모르게 이 가슴에 명치 부위를 딱 올라가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상철님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옥수님이 상철님이 마음에 들어한 거는 지금처럼 상철님이 딱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귀여운 곰돌이상에 꽂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떤 상철에 대한 옥순에 대한 감정도 오빠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은 좀 상당히 다른 앞에 있는 케이스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옥수님은 아마 짝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연상녀들의 어떤 공통적인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숙님 뭐 좋아하는 이성상은 똑똑하고 배울 점이라고 하지만 얼굴보다는 피지컬이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모순된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간 몸매를 더 많이 본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모순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숙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상의 남자를 욕망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좀 독특한 부분이 많다면 그녀는 이제 소개팅을 이제 잘 안 한다. 그리고 난 똑똑한 사람을 좋아한다. 약간 순수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등 이때까지 나왔던 그 여성들과는 조금 다른 결로 남녀 관계를 접근하는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남PD 등 이제 제작진이 현숙님을 넣은 이유는 물론 연하의 남자와 연애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현재 앞에 나와 있던 그 연상녀들의 결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 자, 이제 제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자, 그럼 계속 결이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 이 앞에 있는 여자들이 다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 현숙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바로 정숙님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말은 A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B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A라고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옥수님이 조금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B의 행동을 하고 있다. 즉 위에 표면상으로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이 사람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상의 남자를 만났을 때, 즉 오빠를 만났을 때 이 정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댈 수도 있고 뭔가 또 그런 오빠가 주는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 근데 이 부분들은 여기 나왔던 그 연상녀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오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의 느낌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뭔가 내가 충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그 느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 뭐 연하를 만나면 뭐 체력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귀엽기도 하고 실제로 정순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엽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유를 대요. 이제 그 이유를 대므로써 내가 이런 이유로 연하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좋아요. 그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요.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귀엽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연하를 만난 이유가 귀엽습니다. 몸이 좋습니다. 이래버리면요. 모든 여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연상연들을 공통적으로 하나를 묻기가 부족해요. 왜냐? 귀엽다고 하는 거는 정수님의 입장인 거고 또 영숙님이라든가 현숙님은 피지컬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순자님도 그렇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귀여운 남자 싫어. 나는 귀여운 연하남 싫어. 이래버리면 공통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공통점이냐면요. 연상의 오빠를 만났을 때 그 느낌으로 돌아가면 돼요. 연상녀들이 있고 더 오빠인 사람들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전부 다. 정수님이 말씀처럼 연상의 오빠를 충분히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이 여장들이 머리를 길게 해야겠네요. 여자들이 반대로 연하남을 만났을 때는 뭡니까?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되죠? 그렇죠? 모든 연하남들을 만나게 되면은 연상의 오빠만이 줄 수 있는 그 느낌은 완벽하게 거부가 돼요. 완벽하게 이게 즉 비어진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연상녀들은요. 제가 현재 이야기는요. 바로 그 결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하남들을 만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환승연의 포라고 하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프로그램에서 이 두 분 민경님하고 유식님이 이제 서로 원래 커플이었어요. X인 거죠. 이제 X고 지금 헤어진 상태고, 자, 요 분이 이제 연하시고 연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경님이 은근히 이 오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유식님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더 이상 이 데이트할 시간을 내주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헤어진 거예요.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환승연의 포를 궁금하신 분은 따로 보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이때 이 민경님, 즉 연하의 여자가 연상의 오빠에게 바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빠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오빠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연하의 여자들이 만족하고 또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보통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즉 오빠가 연하의 여자에게 제공해주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 사랑이 작동을 한다면, 자, 반대로 이 연상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혹은 연상의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많은 오빠들을 만나서 그 오빠들이 자기에 제공해주는 거에 대해서 미묘하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것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느낌은 내가 남자로부터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공통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이 연하의 여자들, 즉 여기 나오는 정수님도 그렇고 이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이 환승연애에서 이 맹구, 유식님과 민경님과의 이 관계가 아닌, 오히려 그 관계가 아닌 관계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결혈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민경님은 좀 반대인 거죠. 오빠가 와가지고 오빠로부터 오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데이트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바쁘다 날 챙겨줬으면 좋겠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29기 영자님 말씀처럼 네가 뭔데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등 나 안에 있는 그 결혈을 나보다 연상에 있는 남자가 채워주는 걸 원치 않는다고도 해석이 돼요.
즉 이거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좀 어렵지만 얘기를 하면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채워주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이 부분은 나는 비워두기를 원한다. 채워주지 마라. 그것이 앞에서 소개했던 이 민경님과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숙님을 예로 들면은 이들은요 기대고 싶은 그 부분이 채워주고 싶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말로는 머리로는 누군가가 좀 채워줬으면 나도 연상이 오빠를 만나갖고 채워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채워지고 싶지 않고 기대고 싶지 않으며 내가 기댈 만큼 연약하거나 약한 모습을 남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즉 핵심적인 부분은 기대고 싶지 않다. 영숙님의 말씀처럼 결혼은 뭐 성격 좋은 즉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이거를 충족시키고 싶지 않아. 네, 순자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고백하고 난 그런 거 싫어. 내가 먼저 와서 물어보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할 거고 기존에 있는 그 여성상의 부분들을 나는 만족시키고 싶지 않아. 영자님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게 어린 놈. 그리고 뭐 나보다 예쁜 여자 많이 만났겠지만 하는 등 약간 순자님과 결이 비슷하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나는 먼저 내가 사랑을 쟁취하는 스타일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수동적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걸 원치가 않아. 환승연애 포에서 지금 민경님하고 유신님의 그 관계에서처럼 민경님이 이제 잘생긴 오빠가 있네. 나한테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맹구가 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해서 두 사람이 과거 연애를 했을 때 그렇게 시작된 거와는 반대로 구도가 여성들이 먼저 접근을 해서 즉 기존에 있던 여성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념에 본인들이 순응하거나 혹은 그 관념에 맞춰서 자기 안에 비어있는 그 부분들을 누군가가 함부로 채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말은 확실히 영자님이 먼저 누군가가 영자님을 좋아하기보다 영자님이 누군가를 더 많이 좋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수님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분은 연하의 남자와 연애를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분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멘탈적인 부분이 연하의 남자를 만나도 스스로가 난 연상녀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옥수님은 제가 약간 조금 좀 파악을 못했어요. 자, 이는 현수님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소개팅이라든가 뭐 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연애 문화에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약간 순수한 사람을 찾는 거야라고 하는 등 본인을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정통적인 관념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여성들과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주 간략하게 제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의 특징은요. 무언가가 채워지면 안 돼요. 채우지 않기 위하여 연하의 남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상의 남자들을 만났을 때 은연중에 이 연상의 남자들이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상징적인 죽음과 같은 혹은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 연하 커플에서 이런 말은 있지. 연상 연하 커플이라는 말은 있지만 연하 연상이라는 말은 없기도 합니다. 즉 연상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우리 사회에 있던 남자가 더 나이가 많고 여성이 나이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소수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더 다수고 이게 소수자가 한다면 남자들한테 그렇게 묻겠죠. 너는 왜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 우리 사회의 풍조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나이 많은 게 더 자연스럽다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상연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은 여기 있는 여성들 또한 결국엔 기존에 있는 그 관계 남자가 더 많이 나이가 많거나 혹은 남자가 더 나이가 많은 데서 오는 그 일반적인 그 느낌들을 은연중에 거부했기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출연자들이 옥순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정숙도 그렇고 영숙도 그렇고 좀 적극적이죠. 즉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남자들이 와서 봐주기보다는요 본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남자들을 보고 응시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어떻게 보면 좀 남성적이죠. 더 남성들이 약간 수동적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남성성을 우애에서 표현하는 좀 남성들이 좀 더 약간 내향적이거나 좀 여성스럽거나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간 전도된 역치된 그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설명을 이거는 여자들이 적극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꼬여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 연하의 여자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오빠에게 대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그 환승연애 포에서의 환승연애 포에서 요 지연님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적극적인 여자들이 연상녀들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고 또 나아가서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연상의 여자들이 적극적인 이유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지연님처럼 완벽한 어떤 상징적인 아버지를 찾아 나서서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메꾸기 위한 시도가 아닌 거꾸로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결여로 냅두기 위하여 그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보고 지켜보고 쪼물락쪼물락하고 오빠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삭제하고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번에 본인들이 나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대시도 하고 뭔가 행위를 하는 등 그 결여로 비어있는 부분으로 냅두기 위하여 연상의 어떤 자신을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는 오빠들이 아닌 연하의 동생들을 약간 조금 욕망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번 방송 내용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다. 영숙도 그렇고 영자, 순자, 정숙 쭉쭉쭉 해서 이 여성들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차려봤고요. 그리고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본인 안에 있는 그 결여로 냅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영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몸 좋은 남자를 만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삐뚤어버린 성질이 있고, 정숙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뭐 오빠를 만나고 싶네 뭐니 하지만 실제로는 연하를 계속 만나긴 하는 등 각자 이 특징 미묘하게 조금 다른 일반적인 사회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들이 연상의 오빠들을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닌 연하의 남자들을 찾는 것이 아닐까, 간략하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부분과 헷갈리면 안 된다. 자, 환승연애 포에 요 지연인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상의 남자를 원하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뿐 실제로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결여를 비어있는 부분으로 함부로 그것을 누군가가 채우지 않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방송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좀 복잡하고 아니 무슨 연프 보면서 무슨 철학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애를 썼는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좀 여러모로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도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깊은 호기심과 따뜻한 궁금함으로 기다려주시면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